이게 문제다. 이게 문제다 하는 자각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그런 마음도 먹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성일님은 아예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. 음, 자기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. 음. 그냥 짐작만 할 뿐이에요, 항상. 모든 것들이. 자기는 어때? 사실 진짜 뭐 음식점 가서 메뉴도 못 골라요. 뭐 먹을 거야? 그러면 자기 뭐 먹겠다는 얘기도 명확하게 뭐 하지 않아요. 음,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. 음, 그 답답함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, 그러면? 철이요? 대책이 있어요? 답답함에 대한 대책. 대책이 없어요. 대책이 없어요. 음,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마련해 보시겠어요? 음, 이게 네, 이제 내가 작업하는 방식인 건데, 음, 의향이 있으시냐, 이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. 네. 대책 마련해 보실랍니까? 네. 어, 사람마다 이렇게 뭘 보는 것이 다르다, 느끼는 것도 다르다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 이해하고 계시죠. 음,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있거나 어정쩡한 어떤 것들이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그걸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, 그냥 뭐 그것이 뚜렷한 뭐가 없으면 뭐 그거대로 그냥 냅두고 그냥 만만디로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. 더군다나 이 마음의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, 우리가 감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, 이런 차이가 있어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나는 속이 상하는데 내가 속이 상할 거라고 전혀 짐작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아예 개념이 다른 거지.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기 흰님하고 성일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두 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. 보통은 부부간에 이 결혼해가지고 10년, 20년 뭐 이렇게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갈고 닦여져가지고 이렇게 맞춰져 가는 편인데, 놀랍게도 두 분은 그것도 안 한 것 같아요. 부딪히긴 부딪히는데 부딪혀가지고 어떤 결론이 안 나는 거죠. 해결이 없는 거죠. 예, 해결이 없는 거죠. 네. 그 만약에 뭐 시댁 문제 뭐 있었다라면, 뭐 이제,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한다. 저는, 왜 이렇게 하냐. 그러면 이제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조금 해야 되는데, 이 사람은 자기는 싹 빠지고, 둘이서 알아서 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제가 어떻게 어머니랑 뭘 어떻게 해요. 할 수 없는 거죠. 음.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. 이런 거예요. 음. 그거 답답한데, 진짜. 그거 되게 힘든데. 너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. 뭐 이런 거죠.
너가 너무 그렇게 세서 그래. 어, 근데 성일님이 되게 신혼초에 흰님한테, 되게 많이 그랬고, 근데 이제 예, 어머님이 좀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을 좀 많이 감싸줬어요. 뭐 딸 이혼시킬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 우리 딸이 좀 세지 뭐 성격이 세지 뭐 이러면서 뭐 자기 자네가 뭐 잘 다독여서 뭐 어떻게 뭐 하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음, 저를 좀 약간 악역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독여 준 건데 저는 이제 뭐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시어머니도 이제 그치, 그 마음 알아요, 시어머니도 저도. 너무 남편 음, 좋은 어머니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그건 남편한테 한해서예요. 저한테 좋은 뭐 저한테 막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신혼 초에는 막 이렇게 막 오라가라 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것도 이제 시댁에서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. 뭐 시아버지도 편찮으셨고 뭐 이런 게 좀 많아서 초반에 결혼하자마자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닥쳐서 저희 둘이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시아버지 아프신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저는 아이 낳기 전까지는 완전히 시댁에 막 이렇게 막 휘둘리는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아이가 이렇게 돼서 저는 뭐 이제 남편이랑 뭐랑 뭐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저는 지금. 음, 하여간. 그래서 중재자 역할은 잘 이런 건 없었고 둘이서 뭐 알아서 해결해 뭐 이러고 뭐 이런 일 있을 때 엄마는 남편 편을 많이 들어줬었고 시어머니도 이제 그러셨고 막 우리 아들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는 막 화가 나서 이제 이런 게 좀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는 그러진 않으세요. 지금 잘 해주시긴 하는데 이제는 막 너무 감싸주거나 이러진 않으시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도 저한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한테는 터치는 안 하세요, 전혀. 왜냐면 이제 제가 폭발을 해서 이제 다 폭로를 해버렸거든요. 음, 그냥 뭐 좋은 아들이긴 하지만 남편으로서는, 남편으로 봤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다. 어머님은 아들 입장이지만 남편 입장이 아니니까. 그런 얘기도 이해는 그러니까는, 해주시는데, 자기가 이제 이해는 해주시긴 하는데, 그래도 이제 또 아들 편이시긴 한 거죠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. 근데 이제 놀라신 거죠, 어머님은.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? 이제 거기에서 너무 깜짝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. 음, 음. 그러니까 이제 그래,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사시면서 시집살이도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흰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?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사실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, 음. 음, 더군다나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. 음,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하는 거는 무형의 것이라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알아차릴 수가 없죠. 내 마음속에 독이 있어도 독을 모른단 말이에요. 독도 있을 것이고 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어떤 것이 독이 되고 어떤 것이 약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못 해보고 그냥 마음이 뭔가 일어나고 불편하긴 한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괴로워하면서 막 대책도 없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거죠. 음, 근데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이 뭐 대책을 마련해 보실랍니까? 그런데 이게 대책이 마련이 되려면 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던 이거를 느끼고 알아야 되거든요.
막연한 상태에서 안개 속에서 뭐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. 희끄무레하게 윤곽이라도 보여야지 뭘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렇지 않겠어요? 그래서 약간의 기본 연습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.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숨 쉬는 거거든요. 숨 쉬는 거. 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숨을 편안하게 못 쉬고 있다 하는 거는 뭔가 독소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마음에 독소가 작용하고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도 그걸 모르고 그 생각에 이렇게 팔려가지고 그 대책을 못 세우고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역으로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은지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 주의를 돌리는 요게 좀 필요해요.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뭐 독소가 작용하고 그럴 때 그거를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로 주의를 그렇게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기본 과정으로 필요해요. 그래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. 숨쉬기. 지금 한번 숨 느껴보실래요? 어떻게 쉬고 있는지. 왜 웃으세요? 숨 쉴 때 좀 답답해요. 그죠? 아니, 제가 또 그 비염도 있고 해가지고 음, 숨을 코로 숨 쉬는 게 좀 힘들거든요. 음, 음, 그것도 그렇고 음. 이렇게 비염이 있으시면 더욱더 숨에 민감해야죠. 꼭 코로 쉬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. 입으로 쉬든 어떻게 쉬든 공기 교환을 한다니까. 그럼 살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숨을 느끼면서 이 숨이 고르고 편안하냐, 숨이 멎느냐, 숨이 불규칙하냐, 이건 알아차려야 돼. 그건 하실 수 있겠어요? 내 지금 숨이 어떻다 하는 건 알아차리실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이걸 의식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해요. 의식적으로 호흡하는. 그냥 숨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의식하는 거죠. 내 숨, 편한가, 불편한가. 그래서 그 숨이 불편하잖아요. 그러면은 제일 우선순위로 숨을 다시 고르고 편안하게 쉬는 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해줘야 돼.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심지어는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해요. 뭐 며칠 못 먹어도 살지만 숨 못 쉬면 죽잖아요.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대책 같은 것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져요. 그래서 이 숨을 계속 이렇게 느끼면서 쉬다 보면 이 숨이 이렇게 되게 만드는 마음의 작용도 이제 처음에는 윤곽만 이렇게 느껴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뚜렷하게 잘 느껴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지 하는 이제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. 근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, 마음에 독소가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현황을, 이런 상황을 내 마음의 안부를 모른 채 이런 것들을 하려는 거는 그렇게 적용이 안 돼요.
마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. 그, 이 명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문제도 잘 풀리고 알겠는데, 혼자 풀어보려고 하면 하나도 안 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대화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배우고 비폭력대하는 이런 걸 배우고 하더라도 그거를 막 이론적으로 바삭하게 알더라도 이 자기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살짝 꽝입니다. 그래서 흰님이 당분간 계속 자신의 호흡을 주시하면서 좀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쉬는 쪽으로 한번 주력을 좀 해보세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발견되는 마음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대책도 세워보고 알아가고 하면 되는 거고, 다음에 이제 성일님도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성일님한테도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흰님이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는, 그리고 성일님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다 했던 거, 이거는 성일님이 이해해야 돼요. 그래야 이대로 안 되겠구나,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, 그런 필요성을 자각을 해야, 그래야 무슨 가능성이 있지. 내가 왜, 그냥 나는 평화를 바랄 뿐인데. 싸울 줄 몰라서 평화로워지는 걸까요?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몰라서 싸우는 걸까요? 전자 후자의 입장이, 하나는 흰님의 입장이고 하나는 성일님의 입장이란 말이에요.